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 알아보는 흥미로운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산균은 우리 장내에 존재하는 유익한 미생물로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산균의 정의, 역할, 효능과 함께 인기 있는 유산균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유산균은 장내에 존재하는 유익한 세균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세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산균은 우리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은 소화 과정을 도와주고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묘해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내 균형을 조절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유산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구분하는 게 먼저 필요한데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둘 다 장내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생물이나 성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기능과 동작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 존재하는 유익한 세균 또는 미생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세균은 장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로 가장 많이 알려진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및 비피도박테리움 등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 또는 영양제 형태로 섭취될 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에서 유익한 세균의 성장과 번식을 촉진하기 위한 식이섬유질 또는 성분을 의미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유익한 세균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은 인수리본과 프럭토올리고당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주로 과일, 채소, 곡물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세균 자체를 의미하며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한 세균의 성장과 번식을 도와주는 섬유질 또는 성분을 의미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바로 유익한 세균을 공급하여 장내 건강을 개선하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한 세균의 생장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장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이제 유산균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 소화 불량과 변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증진시킵니다. 다섯째, 피부 건강을 개선하여 여드름과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있으며 각각 다른 장점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산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내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소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한 장균의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 건강과 면역 체계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토코커스는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크로미세스는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내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종류의 유산균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엔테로코커스는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주고 소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유산균이 존재하며 각각은 다른 효과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유산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유산균 제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입균수와 보장균수인데요. 유산균 제품을 선택할 때 투입균수와 보장균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용어는 유산균 제품에 포함된 유익한 세균의 양과 품질을 나타냅니다. 먼저 투입균수는 제조 과정에서 유산균을 제품에 추가하는 초기 세균의 양을 나타냅니다. 투입균수는 CFU, 콜로니,
호밍 유니트라는 단위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1000 단위부터 10억 단위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표기됩니다. 높은 투입 균수는 유산균이 제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산균 제품이 장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세균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입 균수만으로 제품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균수는 유산균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까지 제품 내에서 생존하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익한 세균의 최소 양을 나타냅니다. 보장균수는 유산균 제품의 품질과 효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값은 유산균 제품의 테스트 결과나 연구를 통해 확인됩니다. 보통 유산균 제품은 유통기간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보장균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합니다. 투입균수와 보장균수는 유산균 제품의 품질과 효과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지만 제품의 효과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균 제품의 성분, 저장 방법, 유통기간 등 모든 요소가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품 선택 시 투입균수와 보장균수 외에도 제조사의 신뢰성과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 원료사도 유산균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산균 원료사는 크리스찬 한센, 듀폰 다니스코, 로셀, 프로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로부터 만들어진 유산균 인지를 확인하세요. 포장 및 배송 방법도 유산균 제품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산균은 온도, 습도, 산소 등에 따라 균수가 계속 감소합니다. 개별 포장, 특수용기 사용, 냉장 유통 등으로 유산균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을 언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일반적인 지침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 일상적인 식습관 및 개인적인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전 유산균을 아침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장 건강을 일일이 시작하고 소화 과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아침 식사 전에 유산균 먹는 것을 깜빡했다면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산균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이 소화 과정에서 영양소와 함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산균은 우리 장 건강을 지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춰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유산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하고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